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아산시가 대한민국 최초 온천 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시는 목욕 중심 온천에서 벗어나 치유 온천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운양온천과 도구온천, 그리고 아산 온천까지.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적인 온천 관광도시인 아산시를 대한민국 제1호 온천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단순 목욕 중심의 온천에서 벗어나 온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 치유 효능을 검증하는 보양 온천으로 특성을 살려 새로운 온천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산 온천이 그동안의 목욕에서 치료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전국 유일 온천 전담 기관인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을 운영해 온천 재활과 온천수 분석 등 효능을 검증하고 온천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과 시험 평가 등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헬스케어 스파 산업 박람회를 열어 온천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봤고 오는 10월 26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온천 산업 박람회도 유치해 온천 산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온천 도시 지정에 따라 행안부는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함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과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치유도시 아산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천과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제일 가고 싶은 매력적인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천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편 아산시와 함께 경남 창녕군과 충북 충주시도 온천 도시로 지정됐으며 지정서는 오는 10월 26일 아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온천 산업 박람회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협력 기금 존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세종시 의회에서는 기금 폐지를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코앞까지 갔다 부결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11억 원가량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6명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마저 위축될 것을 우려한 판단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운영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회의에 자기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됐던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민주당과의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여야의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로 시작한 세종시의회, 또다시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갈등의 모습만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이 같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AI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용 CCTV 확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천안시 노태 근린공원. 방범용 CCTV가 공원 길목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360도 회전형 카메라와 고정 카메라 등 총 3대의 카메라로 구성돼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동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신림사 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도 하고 협력단체의 자방대 이용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CCTV를 더욱 확충하고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시가 CCTV 확대 구축에 나섭니다. 특히 일부 CCTV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CCTV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폭력, 이상행동 등의 범죄나 응급 상황 시 실시간으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CCTV에서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으면 저희 쪽에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영상을 솔루션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보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뜨면 감지를 할 수 있게 자동으로 띄워주는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 설치된 CCTV는 모두 6,400여 대.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500대가량의 CCTV를 확충하고 전체 CCTV에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천안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 산책로 등의 노후화된 CCTV 교체에 이어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 적용까지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가운데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난달 초 세종시가 201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 중에서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이 단 한 곳 있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2곳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세종시도 지난 7월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세종시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한 곳 있었지만 철근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 대상 가운데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2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세종시 의원은 시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해당 단지가 무량판 구조 대상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확인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세종시의 섣부른 발표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몇 명이 설계 도서로만 검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 몇 명이 업무를 본인 맡은 업무도 해가고 도면 보면서 조사하다 보면은 오류가 좀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락된 단지가 있으면은 이게 안전점검으로 이어지지가 않을 텐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1차 조사 대상에서 2곳이 누락됐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금 민간 아파트에서 지금 시공사로 하여금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철근 누락 여부를 좀 확인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그 확인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그 아파트가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이후 인허가 받은 세종시 단지 중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한 곳을 비롯해 민간과 LH가 지은 아파트 등 모두 3곳이 무량판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둔포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터파기 공사 등의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내년 4월 말로 미뤄진 건데 정식 개관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인 둔포 국민체육센터. 공사비 증액과 설계 지연, 여기에 센터 부지에 있는 조경수 이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초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내년 4월 말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공사 도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된 데다 매립지였던 부지가 탄탄하지 않아 터파기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었다며 내년 4월 말로 준공 시점을 늦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급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준공 이후에도 시운전과 시설 이관 등 행정 절차에도 적어도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체육센터 정식 개관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혹은 폐쇄 관림길에 선 것은 물론이고 지하도로 설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중앙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신도시 건설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임시도로로 전체 3km 구간에 이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의 존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바로 이 국지도 96호선 연결도로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내 도로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행복청이 96호선 처리 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15일까지 설문조사가 이뤄지는데 13일 오전 현재 각각 8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건 도로 폐지 혹은 기능 유지 의견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기능을 유지한다면 최적의 도로 형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중엔 지하도로에 대한 항목도 있는데 댓글 토론방을 보면 지하도로 건설을 지지한다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참사를 우려하는 겁니다. 오송 참사를 보면서 제방 옆에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눈으로 다 모든 국민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번처럼 거의 제방뚝과 가까이 금강에 물이 수위가 올라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금강 옆에 지하도로 뚫는다며. 행복청은 이번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연내 96호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가 바로 오이인데요. 가을 대목을 맞았지만 여름철 계속됐던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고온장애로 오이 상당량이 비틀어지거나 변색돼 농민들의 걱정이 큰 게 현실입니다. 오이 재배 현장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병천면의 한 오이 농가. 줄줄이 달려 있어야 할 오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철 반복되는 이상고온으로 오이가 썩자 밑동을 잘라내고 새로 심은 겁니다. 시들고 구부러져 잘라낸 오이들은 하우스 한켠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나마 밑동을 잘라내지 않은 면적도 피해는 마찬가지. 대부분의 오이가 가늘게 비틀어지고 모양이 변형됐습니다. 제가 한 25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게 처음이고, 전년도를 봤을 때는 수확량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인근의 또 다른 오이 농가. 이곳 역시 고온 장애로 줄줄이 오이가 크게 휘거나 변색됐습니다. 폭염 피해를 본 오이 농가들은 추석을 앞두고 예년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도가 작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올해가 하우스 온도가 5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착과가 제대로 안 되고 생육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시세는 좋지만 우리가 수확량이 있어야 시세 좋은 것도 우리가 이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우내농협 관내 350여 농가가 오이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영농자재라든가 약재라든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목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현실에 농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아산 지역 가로수들이 외래 중인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 방제를 실시했지만 장마 뒤 고온이 계속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고블로입니다. 가로수인 벚나무의 잎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잎이 남아있는 벚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뭇잎마다 애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외래해충인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입니다. 주로 벚나무 등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화렵수의 나뭇잎을 갉아먹어 생육에 지장을 주는 흰불나방 애벌레는 먹이가 없으면 주변 다른 수목으로 이동해 피해를 입힙니다. 이처럼 흰불나방 애벌레에 피해를 입은 가로수가 속출하면서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산에서는 배방과 도구, 탕정 일대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관리하는 가로수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지만 장마가 지나간 뒤 고온이 계속되면서 흰불나방의 번식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흰불나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10월 초까지 추가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에 전체 가로수에 대한 방제 대신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청객 미국 흰불나방. 이상 고온 현상까지 잦아지며 방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공동체 문화에 대한 깊은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박성호 천안 YMCA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천안 YMCA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공동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YMCA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지도력을 양성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고자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또 양극화라든가 젊은이들의 고립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종교적 심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제 동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회 참여, 이런 공익 활동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됐고 그 구체적 모습이 이제 YMCA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이제 서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삶을 이제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이제 잠시 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 같은 활동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흔히 그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계되고 또 동참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팍팍하고 또 주변에 그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웃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세계,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MCA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던 일이 있어서 학적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고 저희들도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기뻤던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이제 노동자가 이제 부당해고를 당해서 변론 활동을 천안 지역의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해결해 갔던, 우리 사회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이제 지난 활동 역사 속에서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은 우공이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우직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또 나의 고민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